머리를 날리고 그 머리 대신에 자기 얼굴을 붙여요. 그 다음 코끼리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게 해라. 감동적인 목표. 보고 느끼고 변화하게 된다.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마감 효과라는 거 있죠. 마감 효과. 추구 동기와 회피 동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추구 동기, 회피 동기. 사람에게는 추구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어요. 추구 동기는 뭐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유 우리 저기 팀장님 피곤하고 회사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만드나요? 물어봤을 때 그래도 회사 가서 돈 벌고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 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부도 여행도 가고 이런 거 해야죠. 또 제 스스로 자기가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해서 후기에도 좋은 서비스하고 그리고 나라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추구 동기예요. 해피 동기는 이런 거죠. 아휴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싫어서 나간다. 아유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나가죠 뭘.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나간다. 즉 뭐뭐가 싫어서 움직이는 거 우리는 해피 동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감 효과 같은 경우에는 회피 동기를 많이 활용하는 구석이 있죠. 에, 마감을 못 치면은 쪽팔리니까 또는 면박을 당하거나 구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견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감 효과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걸 수도 있죠. 예.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한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변화에 동기가 걸리는지 나의 어떤 추구 동기나 회피 동기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구 동기 또는 회피 동기와 결부를 시킬 때 이 변화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코끼리에게 동기를 더 걸 수가 있거든요. 추구 동기를 거는 방법은 내가 변화에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랬을 때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보상 또 겪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을 하거나 이렇게 느껴보는 미리 체험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할 때 미래에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게 하고 그걸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상상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때 기분을 느끼죠. 내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몸매 그 워너비 몸매를 가진 사람 누구 이제 찾으셔야 돼. 잡지에서 찾던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너무 비현실적인 몸매를 찾으면 좀 힘들겠죠.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너무 그 모델 대회에서 우승하는 1등 저기 몸매 갖고 하면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조금 이제 촬영을 해서 말가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매가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뽀샵으로 허리를 좀 깎어. 뽀샵으로 깎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느려요. 이렇게 느려. 가로 세로를 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좀 느려요. 그럼 좀 길쭉해지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좀 깎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날씬해진 모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모델의 머리를 날리고 그 머리 대신에 자기 얼굴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변화됐을 때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66 사이즈인데 55 사이즈로 입겠다 그러면 55 사이즈 옷을 갖다가 하나 사서 걸어 두는 겁니다. 딱 이렇게 내가 연말 파티에는 반드시 저 옷을 입고 갈 거야. 이렇게 시각적인 목표를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 멋지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구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피 동기를 또 강화하는 방법 중에는 이 추세대로 지속됐을 때 다가올 파급 효과를
강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몸무게 불고 있는 추세다. 그럼 이 추세대로 3년이 지속되면 5년이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 생각해만 해도 끔찍해요. 그냥 몸이 막 그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것 같아. 뭐 등등등. 그런 걸 이제 상상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죠. 이때 두 가지를 다 이용하려면 이 회피 동기에 해당하는 변하지 않았을 때에 다가올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먼저 떠올려 보고,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자기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했을 때의 성공 모습을 상상을 하시는 걸 뒤에 하는 걸 보내드립니다. 거꾸로 하면 좀 곤란해요. 거꾸로 하면은 아 힘들어 이렇게 못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부정적인 좀 실패한 잘 안 된 케이스를 먼저 떠올려보고 성공한 걸 뒤에 떠올려 보시는 거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의 규모를 줄여라. 한입 크기. 코끼리를 먹는 방법 해서 전에 이제 조금 우스개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한 입 크기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갔는데 뭐 집에서 떡을 갖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루떡 같은 거. 그거 이제 냉동실에다 얼려두면 언제쯤 다 먹게 될까요? 다 먹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큰 거 덩어리째 얼려놓으면 녹이기 힘드니까 안 먹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소포장으로 잘라서 얼려둬야 녹여서 먹기가 쉽죠. 한 입 크기로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 제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제가 전에 좀 했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잘 해야 돼요. 이때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잘 쪼개더라라는 거예요. 일 쪼개기,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WBS를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그래요. 일 쪼개기를 잘해야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김밥을 싼다. 그러면 김밥을 싸는데 김밥 산다는 이 일을 쪼개려면 그 작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하위 액티비티, 하위에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위 활동을 알아야만이 이 일조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걸 지원해주는 인공지능도 나왔대요. 뭐뭐 하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일 쪼개준대. 계획을 짜준대요. 그런 인공지능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책 쓰기를 하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하위 활동들이 필요할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쪼개보는 거죠. 표지도 만들어야 되겠네. 목차도 만들어야 되겠네. 뭔가 이렇게 그 머릿말 같은 것도 써야 되겠네. 뭐 감사의 글도 좀 써야 되겠지. 감사글.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에 따라서 내용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목차를 하려면 주제를 정해야 돼요. 이거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순서대로 딱 그 정확하게 아이디어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떠오르는 대로 뚝뚝뚝 적어 넣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위 활동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을 이용하거나 또는 저는 뭐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잘 합니다. 엑셀 파일 같은 거 이용하면은 이렇게 간격을 띄운다든지 뭐 칸을 더 넣는다든지 하위 스텝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툴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윈도우즈에 이제 MS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 툴을 이용해서 일 쪼개기,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발 들려놓기.
이미 두 칸의 도장. 이게 뭐냐면, 카페에 가면은 커피 드시면은 도장 찍어드려요. 열 번 도장 찍으시면은 커피 한 잔 드려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을 2개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2개, 일부러. 도장을 2개 찍어줬더니 이 사람이 딴 데 안 가고 우리 가게 와서 먹는 가능성이 확 올라가더래요. 이거 지금 행동경제학자들이 실험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실행하는 거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하는 거 이렇게 컴퓨터를 뽑으시면 되잖아요. 달력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매일 이렇게 뭐 지켜야 될 거. 그러면 거기에다 도장 찍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도장 찍는 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동기부여가 되냐면 사람들은 진척을 볼 때 진척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 그래요. 동기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텔레마케팅 하게 됐어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텔레마케팅 전화 날라오죠. 자, 요즘은 다 자동으로 전화 겁니다. 그죠? 막 ARS가 막 돌려요. 근데 이제 초창기였던 모양이죠. 자기는 전화한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화하면은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됐어요! 막, 이러고 막 이제, 막,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 거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그 팀에 영업 실적을 계속 1위를 꽂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영업을 저렇게 잘하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저기, 커피 한 잔 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하세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많이. 보니까 일단 감정 상하든 말든 그냥 많이 하면은 실적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1일 200통 200통의 전화 걸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도 안 나오도 200통 전화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그 유리 단지 있죠. 투명한 유리 단지를 2개를 장만했어요. 투명한 유리 단지를 2개 장만해가지고 처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종이 클립 있죠. 이렇게 된 거, 종이 클립. 빨간 종이 클립을 20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before, 여기 after. 그래서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이 종이 클립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거와 한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죠. 이만큼 남았네, 이만큼 했네, 보이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매일매일 자기가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200통의 전화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영업 실적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장치를 걸을 때 내 진척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달력에다가 도장 찍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을 만들어라. 운동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2시간짜리 운동 이런 거 세우시면 힘들어요. 하루 이틀은 할 줄 몰라도 그 다음 날은 힘들어서 못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5분 운동하기 이런 거 하시고 5분 운동. 이렇게 5분 운동하기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길을 내야 돼요. 운동하는 거에 대한 루틴을 잡아야 돼요. 길을 잡아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어라. 우리 뇌 회로를 만들어야 돼. 회로에 돼. 처음에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청소도 5분 청소. 운동 5분 운동. 5분짜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10분, 15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작은 성공을 만드는 거. 자,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고 중간 보상을 해줘라. 이런 것들도 이 동기부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코끼리한테 앞에 이제 비스켓 하나 놔주고 좀 가면 또 앞에 비스켓 하나 놔주고 저 앞에 또 비스켓 하나 놔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비스켓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보상.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노력을 촉진할 때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단 오늘 했어. 파이팅. 내가 오늘 일단 5분 했네. 이런 거. 일단 스스로에게 칭찬하시고 자녀라든지 구성원들도 뭔가 시작을 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정과 칭찬을 좀 해주시는 게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배수의 진, 숨을 곳을 없애라. 제가 이제 어떤 분 코칭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이 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어떤 행동할지를 다 정했어요. 이렇게.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알람을 끄고 그 다음에 바로 추리닝을 갈아입고 화장실 간 다음에 세수 한 번 하고 바로 운동화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하죠? 야, 기지개부터 핍니다. 자,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아, 성공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네, 그걸 일부러 먼저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비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 비 오면 저기 아침에 조깅하기 힘든데요. 일단 그러면 우산이라도 들고 나가서, 어, 그냥 가볍게 근처 학교라도 한 바퀴 돌고 오게, 학교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 올 때에 대한 대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 비가 오네? 오늘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곳을 최대한 없애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코칭할 때는요, 어, 집에 가면 예행 연습을 최소 5번 이상 하고 주무시게 합니다. 예. 알람을 1분 뒤에 울리게 해놓고, 잘 때처럼 옷을 갈아입고, 다 들어놓고 1분 뒤에 울리게 알람 맞춰놓고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계획했던 대로 알람 끄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나가서 운동화 신고 나가서 야 성공했다 하는 거 이렇게. 예. 그다음 돌아와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원래 자는 것처럼 갈아입고 1분 뒤 맞춰놓고 또 누워 알람이 울리면 또 일어나서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최소 5번 이상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알람 울리면 그대로 합니다. 네. 그럼 반드시 성공해요. 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라도 좀 꾸준히 하고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몇 시가 되면은 알람이 울릴 거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각화를 쭉 하고 자면은 아침에 작동이 잘 되죠. 자, 정체성 모델 이건 뭐냐면 신경논리 단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신경논리 단계에서 이게 딜스가 정리한 건데 제일 위 단계에 이제 비전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정체성 단계, value and belief 가치와 신념 단계, 전략 스트레테지와 컴피턴시 역량 단계, 그다음 액션 행동 단계, 인바이러먼트 환경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정체성, 이 비전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래의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쉽게 변화에 성공할 수가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 U자형 모델 이게 뭐냐면 변화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잘 되다가 올라가다가 슬럼프가 있어요. 이렇게 슬럼프가 있고 다시 성장해 이렇게. 여기 이제 U자형 모델, 여기를 U자라 그래요. U자형 모델이다. 또는 J커브라고도 해요. J커브라고도 합니다. 이게 잘 되다가 좀 잘 안 되고 주춤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꺼지는 사람도 있겠죠. 예. 이런 구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운동하다 보면은 막 생각만큼 운동이 잘 안 되고 다이어트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빠지고 정체기 이런 거 겪게 되죠. 그러면은 정체기가 되면 괜히 내가 또 스트레스 또 받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것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도를 구체화해라.